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3회차 자동차 정비기사 기출문제 풀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셰시입니다. 61번 자동차 제동 시에 발생하는 차륜 내 상하운동은 차 바퀴의 상하운동에 의해서 브레이크의 홉, 브레이크의 팝, 바퀴의 운동을 팝이라고 합니다. 차 바퀴의 상하운동. 브레이크 홉은 점핑이죠. 점핑. 이렇게 위로 탁탁 쳐오르는 걸 홉이라고 그래요. 홉은 차륜의 상하 운동이니까요. 그 차 바퀴의 상하 운동은 브레이크 팝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저드라고 하면은 브레이크에서 나는 소음인데요. 소음이 일종인데 어떨 때 저드가 일어나냐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끽끽 하는 소리 중에서 저드음이라고 하면은 부르륵 떨면서 쉐이킹 하면서 음이 생기죠. 특히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면이 고르지 않다거나 디스크 면이 고르지 않다거나 디스크가 틀어졌다거나 이럴 때 나는 브레이크 스킹 노이즈는 스킹 노이즈도 브레이크의 패드와 디스크 사이의 접지력이 커지면은 이 스킹 노이즈, 저드 이런 것들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브레이크 팝이 답입니다. 62번 ABS 제어 컴퓨터의 입력 요소가로서 오는 것은 프론트 차고 센서, 이거는 뭐다? ABS가 아니라 전자제어 현가입니다. 현가 장치예요. 현가 장치에서 프론트 차고 센서라는 게 있죠. 전자제어 현가 장치예요. 프론트 차고 센서는. 그럼 전자제어 현가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현가라는 말이 서스펜션 ESP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서스펜션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ESP라고 합니다. ABS 컴퓨터의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 옳은 것은, 이거 아니죠. 전자제어 현가 장치 차고 센서는. 휠 스피드 센서 이거 맞습니다. ABS 입력 요소고요. 유압 조절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ABS의 출력 요소가 됩니다. 하이드롤릭 유닛에 있는 유닛 속에 유압 솔레노이드가 들어있어요. 출력 요소예요. 상하 감지 G 센서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 현가 시스템에 있습니다. 전자제어 현가 장치이고 또는 상하 감정, 그 다음에 에어백에 있죠. 에어백 시스템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BS 장치에는 휠 스피드 센서가 입력 요소입니다. 63번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 계수가 0.4, 차량 속도가 50km인 경우 제동 거리는 얼마이냐? EμG S 이코르는 V자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EμG S 이코르는 V자성. G는 중력가속도, 뮤는 마찰 계수. 이거는 거리입니다. 제동거리예요. 그래서 제동거리 S는 EμG분의 V자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E에다 마찰 계수가 얼마예요? 0.4. 그 다음에 G는 9.8이죠. 중력가속도. 속도 V는 50인데요. 50을 km/h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50 곱하기 메타로 바꾸면은 1000m가 되죠. 메타/per 시간을 hour를 세카로 바꾸면 3600 세카가 됩니다. 그래서 3600분의 1000은 3.6이죠. 3.6분의 50이 돼가지고 이 50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속도의 제곱이니까요. 3.6분의 50의 제곱. 따라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이 24.6이 나오네요. 24.6. 답은 24.6이니까 24가 나오겠네요. 6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으로 가겠습니다. 64번.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라고, Vehicle Dynamic Control, VDC라고 하고, Vehicle, 그 다음에 Electronic, 자세 제어니까요.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ESP네요. ESP. 자체 자세 제어. 같은 말입니다. 신호가 아닌 것은 ECU로 입력되는 입력 신호에는 휠 스피드 센서 있죠. 가속 페달 위치 센서 있죠. 그 다음 마스터 압력 센서 있어야죠. 가급 압력 아닙니다. 이 가급은 엔진에 있는 겁니다. 엔진 가급 압력 장치는 엔진에 터보 차저에 있습니다. 엔진 터보 차저에 있습니다. 터보 차저에 있는 게 터보 차저가 가급 압력 센서죠. 가급 압력. 자, 그래서 답은 64번에 1번이 되겠죠. 65번 휠 얼라이먼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휠 얼라이먼트 캠버는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한다. 캠버가 거리가 먼 걸 묻고 있어요. 캐스트는 하중을 받았을 때 앞바퀴 아래쪽이 벌어지는, 이게 틀렸네요. 캠버는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하고요. 캐스터는 하중을 받아, 이게 캠버예요. 캠버는 하중을 받았을 때 앞바퀴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캠버가 이렇게 되죠. 우리 바퀴가 있으면은 바퀴를 가운데서 보면 이게 캠버예요. 정의 캠버라고 그러죠. 정의 캠버. 그런데 이 캠버가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벌어지면 캠버는 이렇게 돼야죠. 캠버. 이렇게 돼, 아니죠? 이거죠. 이 캠버가 이렇게 돼.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바퀴가 이렇게 찌부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틀어야죠. 이게 정의 캠버예요. 그래서 하중을 받았을 때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캠버입니다. 캐스터 틀렸어요. 캐스터는 주행 중 조향의 방향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직진성을 향상시키고 또 차량이 직진성을 향상시킨다. 방향성을 부여하고 방향성, 직진성이라고 해요. 직진성 향상. 맞아요. 캠버는 수직 방향의 하중에 의한 차축의 힘을 방지하기도 하죠.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하기도 한다. 캠버가. 답은 2번이 틀렸죠? 66번. 차동 기어 구성품에서 평탄한 도로를 직진 주행할 때 공전만 하는 것은 차동 기어 구성품에서 평탄한 도로를 직진 주행할 때 공전만 하는 것은 공전만 하는 것. 그냥 돌아가는 것. 평탄한 도로에서 피니언이죠. 그러면은 차동 피니언이냐, 구동 피니언이냐. 피니언인데 차동 피니언입니다. 구동 피니언은 항상 구동 피니언은 프로펠러 샤프트에 붙어 있는 게 구동 피니언이에요. 구동 피니언 기어가 링 기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링 기어하고 연결이 돼요. 구동 피니언은 뭐하고 한다? 링 기어하고. 그러니까 항상 구동 피니언은 직진 주행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차동 피니언이 직진 주행 할 때 공전만 하고요. 코너링 할 때 바로 차동 피니언은 뭐를 코너링에 안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차동 피니언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차동 피니언이 작동되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차동 피니언이고, 일반적으로는 직진 주행할 때는 차동 피니언은 그냥 공회전 합니다. 그래서 66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67번 자동차 수동 변속기 클러치의 동력 전달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용 수동 변속기 클러치의 동력 전달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자동차용 수동 변속기 클러치 동력 전달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자, 수동 변속기에서 동력 전달 효율을 우리가 나타내는 기본 식이 있죠.
수동 변속기에서 T는 뮤 P R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달 토크 T라는 것은 뮤 P R과의 관계인데요. 이건 항상 수동 변속기 쪽으로 보면은 이 동력 토크, 엔진 토크보다가 뮤 P R 이게 같거나 커야 돼요. 1.5배 내지 2배 정도의 클러치, 이게 클러치의 뮤 P R이 바로 토크입니다. 이거는 엔진 토크예요. 그래서 엔진 토크 T는 뭐보다가 T는 뮤 P R인데 클러치 토크와 같거나 크다, 같다기보다는 뭐 크다. 그 클러치 토크가 항상 1.5배 정도에서 2배 정도 커야 됩니다.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동력의 전달 효율은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T 이꼴은 예를 들어 T는 76, 2빵빵 마력으로 따지면 76.2분의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되죠. 그 회전수에 비례한다? 틀리는 것은 엔진 회전수가 증가하면 토크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클러치에 나온 동력에 비례한다. 토크 T 이꼴은 FV라고 할 수 있죠. F 곱하기 V니까 동력 F를 또는 이건 P라고 합니다. 동력에 비례할 수 있다. 클러치로 들어간 동력에. 그래서 그러면은 수동 변속기에서는 들어간 엔진 쪽, 엔진의 들어간 동력분의 클러치로 나온 동력, 클러치로 나온 동력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동력 기준은 효율은 우리가 효율을 따지면 엔진으로 들어간 들어간 동력은 TN, 동력을 H라고 하면 TN이죠. 엔진에 들어간 동력분의 뭐의 동력? 클러치로 나온 동력, TC, NC 이렇게 됩니다. 이게 클러치 회전수, 클러치 토크, 엔진에 들어간 동력분의 나온 효율. 그러면 이제 클러치로 나온 효율이 이제 이게 커져야 되는데, 이걸 놓고 봐야죠.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엔진의 회전수 이거죠. 이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틀린 거예요. 클러치에 나온 동력에 비례한다. 클러치 나온 동력에 비례하죠. 동력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게 클러치 나온 동력 이겁니다. 클러치 나온 동력 TN이 이게 동력이에요. 동력. 이것도 동력이고 이것도 동력인데 이거는 뭐? 나온 동력. 이건 클러치로 나온 동력. 이거는 엔진으로 들어간 동력. 나온 동력. 이건 들어간 동력. 이럴 거예요. 맞죠? 클러치로 들어간 동력에 반비례한다? 클러치로 나온 동력에 비례하고 들어간 동력에 클러치로 들어간 동력은 나온 동력, 들어간 동력은 반비례죠. 나온 동력에 비례하고요. 나온 동력. 그러니까 클러치 출력 회전수에 비례한다. 클러치의 출력 회전수에 비례한다. 클러치의 출력 회전수. 클러치의 출력 회전수에 비례한다. 출력의 회전수는 이거죠. 회전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67번 같은 경우 1번 틀렸어요. 엔진의 회전수라 그러면 이게 반비례예요. 이거는 반비례하고. 그래서 효율을 따져요. 전달 효율은 어떻게 한다? 엔진으로 들어간 동력분의 클러치로 나온 동력으로 하는데요. 들어간 동력, 엔진으로 들어간 동력은 TNEN분의 나온 동력 TCEC가 됩니다. TCNC가 됩니다. TENE분의 TCNC 이렇게 되죠. 67번에는 엔진 회전수에 비례한 틀렸어요.